자, 합격 점수 같은 경우에는 시험은 다 객관식이고요. 객관식이고 그리고 과목당 20문제씩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과목이고요. 예, 그래서 과목당 푸는 시간은 30분. 그래서 총 5과목이니까 2시간 30분. 근데 이 안에 거의 다 푸시더라고요, 문제는. 예, 그리고 100점 만점 기준에서 이제 꽈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당 40점 이상 맞지 않으면은 전체 평균이 60점을 넘더라도 합격이 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취약한 과목이 무엇인지를 조금 먼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이 평균 60점 이상이 되셔야지 합격되실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저랑 수업을 쭉 하시다 보면은 사실 이 점수 이상 맞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합격 기준은 이렇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에, 21년에, 20년도에 이제 응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응시 인원에 따른 합격률이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꽤 높은 편입니다. 거의 반 정도가 응시 인원에 이제 물론 적은 때도 있지만 이제 거의 뭐 22년에는 많이 합격을 시켰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CBT로 나온 이후에 조금 쉬워졌다라고 하는데 항상 자격증의 수요는 조절되기 때문에요. 이런 거는 함부로 제가 그 뭐 합격률이 응시 인원에 따른 합격률이 다음에는 더 높아질 거라 낮아질 거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은 좋은 편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 은행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희 교재의 이제 구성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아까 말로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들인데요. 먼저 중요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림 일반에 관련된 내용, 그러면 여기에서의 학습의 주안점에서 뭐 인분의 개념, 인분의 종류, 그 다음에 산림대의 결정 요인과 올량지수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 옆에는 핵심 플러스라고 해서 여기에 중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용어나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핵심 플러스라는 부분들에는 여기에 이제 이런 중요한 어떤 용어나 이런 부분들을 풀이해 놨다라는 거,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뭐 별표를 치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 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앞에서 이론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하실 게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만 계속 나갈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이론 정리 바로 하고 나서 문제풀이에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전 문제를 바로 풀어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기출문제 풀이. 이거는 10개년을 그냥 분석을 해서 중요한 문제를 단원별로 이렇게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를 저랑 다 같이 풀어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 2단계, 그리고 3단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최근 7개년 기출문제를 앞에서 저랑 CBT에 나왔던 문제들을 풀어봤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제 복습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에 대비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뭐 기출문제로 합격 완성이라고 해서 3단계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좀 늘어지지 않도록 학습 기간을 먼저 또 잡아놨고요. 그리고 이걸 학습하실 때는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번 풀어서 익혀두셔야 되거든요. 틀린 문제 같은 것들 다음에 틀리지 않도록 또 해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1회독, 3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체크하실 수 있는 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획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다는 점, 이런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도 해설을 충분히 해놔서 여러분들 혼자 학습하셔도 이제 충분히 학습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전 이게 뭐 문제로 이렇게 풀어보실 때는 내가 정말 시험 본다 생각하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틀린 문제 다시 이건 체크해 놓으시고요. 예, 그게 이제 1회 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또 풀어볼 때 그 전에 틀렸던 문제는 다시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산림기사, 산업기사의 학습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과목상 제일 중요한 과목은 산림기사든 산업기사든 조리막입니다. 조리막을 기반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리막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나머지 과목을 먼저 공부하시려면 이해가 절대로 잘 안 되십니다. 물론 나는 이해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조리막이 기본 학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리막을 학습하시고 그다음에 임업경영학, 그다음에 산림보호학, 그다음에 인도공학, 사방공학.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학습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전략적 학습 순서는 조리막이 우선이라는 거. 자, 그리고 다음 내용에 보시면은 개인별 전략 수립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를 전공을 했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전공을 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일단 내가 산림 전공 분야인지 아니면은 산림 관련 분야 전공자인지, 그러니까 조경이나 원예 쪽이나 뭐 이런 쪽의 산림 관련 분야의 전공자인지 아니면은 경력자인지에 따라서 약간 전략 수립을 다르게 편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림 분야 전공자이다라고 한다면 과목별 중요 용어나 이런 부분들, 용어에 대한 이론이 먼저 되어 있고 중요 내용들을 좀 알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랬으면 이제 바로 기출문제 풀이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실전 테스트를 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학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산림 분야의 전공자이다. 산림을 전공을 하셨으면 바로 기출문제 이론 한번 쓱 훑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그 다음에 최근 기출문제 풀이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 다시 취약한 과목들을 집중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아무래도 산림 관련 분야이다. 그래서 산림, 나무와는 좀 관련이 있지만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제 이론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강의를 통해서 과목별 기초 이론을 습득하시고요. 주요 이론을 이렇게 저랑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대학에서 배우는 기본 이론이 정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로 실력 테스트,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목별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에 대해서 취약한 과목에 대한 집중 학습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제일 중요한 기초 학문은 조리막이므로 조리막을 이제 우리가 산림 관련 분야 전공자나 관련 분야 경력자이신 분들은 조리막을 아무래도 기초 이론으로 탄탄하게 닦아 놓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천천히 강의를 들으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단원별 우리가 출제됐던 부분들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리막에서는 조림이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산림의 일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나무를 실제로 파종을 해서 또는 묘목으로 식재를 해서 얘가 커가면서 숲을 이룰 때까지의 과정, 숲을 이룬 다음에 새로 얘를 베어내죠. 그래서 갱신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런 과정들의 일련의 과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별표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목 종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목의 생리와 생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숲가꾸기에 대한 내용, 산림갱신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서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학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또 교재에 보시면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봐두시면 되겠고, 임업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숲을 우리가 산림경영계획을 통해서 이제 산림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평가하기 위해서는 산림을 또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산림이 이런 복지 차원에서의 휴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래서 산림 경영 계획의 이론, 그다음에 산림 평가에 관련된 부분들, 산림 경영 계산, 뭐 경영 계산 같은 경우도 교재 보면 조금 어렵다고 처음에 느끼실 수 있는데요. 수업을 들으시면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산림 경영의 계산, 그리고 산림의 측정, 이런 부분들 중요한 단원이고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림 보호학 같은 경우에는 산림을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병해충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목의 병해, 충해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서는 주된 내용이고요. 이거에 따른 이제 뭐 방제 방법, 그거는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데 묶어서 우리가 이런 뭐 그 병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살균제를 뿌려주고, 충이 생겼을 때는 살충제를 뿌려주고, 그 밖에 이런 농약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놨고, 그다음에 수목이 이런 병의 충에 의해 고온에 너무 더웠을 때, 너무 추웠을 때, 뭐 이렇게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반 피해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단원에서는 이 교과에서는 중요한 게 수목의 병과 해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숲을 우리가 또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길이 있어야 되겠죠. 임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임도망에 대한 계획들, 그래서 임도망 계획, 그리고 임도와 환경, 임도의 구조. 제일 중요한 건 뭐 임도의 구조나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공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임도의 유지 관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아무래도 임도의 구조나 설계, 그리고 임도망의 계획도 약간은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산림의 측량이라는 부분들이 측정, 임업 경영에 측정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산림 측량이라는 거, 이제 실제적으로 측량하는 부분들, 임도공학에도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임업기계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방공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철에 사실 집중 강우가 온다라고 하는데, 여름철에 물론 집중 강우가 오지만 비탈면 같은데 침식이 되게 되면은 비탈면에 특히 안정 녹화 이런 부분들에 그런 부분들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비탈면 안정 녹화나 또는 이런 그 하천의 사방공사, 그리고 산지의 사방공사, 그리고 특수한 상황의 사방공사, 이렇게 나눠져서 사방공학이라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비탈면에 일단은 침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잔디라도 갖다가 심어야 되거든요. 뭔가 식물의 뿌리가 흙을 움켜쥐고 있으면 침식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정 녹화가 이제 먼저 진행이 되고, 안 되면 이제 어떤 공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안정화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뭐 비탈면뿐만이 아니라 뭐 하천이나 산지 사방공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수지 사방공사까지 포함을 해서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뭐 이렇게 산지 사방공사와 비탈면 안정공사의 안정 녹화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각 과목의 이해와 공략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일 중요한 과목이 조림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조림학은 먼저 조림지, 그러니까 나무를 심을 공간을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씨를 뿌리거나 묘목으로 나무를 식재를 하게 되는데, 파종을 하거나 식재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 나무들이 잘 크게 해야 되겠죠. 크는 과정에서 또 풀과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와 풀과 경쟁을 할 때 어린 시기에는 풀이 나무를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도 제거를 해줘야 되고, 뭐 그 사이에 덩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덩굴치기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린 나무 가꾸기, 뭐 그런 단계 지나고, 나무가 어느 정도만 보살펴줘도 또 자기가 잘 자랄 수 있거든요. 잘 자라면서 우리가 나무를
굳고 고든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걔네들끼리 또 경쟁을 하면서 또 지내겠죠. 그래서 숲을 그렇게 이제 완전한 수확기 전 단계로 숲을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과목이 조림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또 이해를 해야 되셔야 되는 게 수목의 생리와 숲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략 방법의 두 번째 보시면은 수목 생리학이나 토양학, 인목 육종학, 그다음에 수목학 등 다양한 내용들이 사실 조림학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림학이 사실 여러 권의 어떤 내용들이 좀 이렇게 합쳐져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고 시험의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략 방법에 있어서는 필기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로 학습하셔야지 나머지 과목이 술술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임업경영학입니다. 임업경영학은 우리가 숲을 잘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계획을 하고 시행하고 이런 과정을 겪겠죠. 그래서 순환 과정에 있어서 경계적인 의사결정. 왜냐하면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그 숲에서 나오는 편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조림의 어떤 경제적인 또는 또 조림적인 의사결정 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산림 현황을 조사를 하거나 평가 등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산림 경영 계획서라는 것들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관련된 과목이 임업 경영학입니다. 그래서 임업 경영학은 일단 조림학을 바탕으로 먼저 이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조림학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임업 경영학을 하시면은 공부하시면은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임업 경영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그 산림을 경영하는 부분들이 산림기사잖아요. 그래서 산림기사, 산업기사의 역할인데요. 그래서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의 조사, 평가, 예측,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숙지하는 과정을 좀 연습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서술형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익히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가면서 실전 능력을 배양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림학과 더불어 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근데 어렵지만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학습하셔야 되고 반복 학습이 좀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산림보호학입니다. 자, 그래서 산림보호학은 건강한 숲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수목에 피해를 주는 이런 재해를 우리가 진단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어떤 처방과 관련된 과목이 산림보호학입니다. 자, 그래서 산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인위적인 피해, 그래서 화재나 뭐 연해나 복토 침식 등의 인위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풍해, 설해, 냉해, 동해 등 자연에 대한 기상재해, 그리고 주로 수목은 병해충에 이제 피해를 입죠. 그리고 동물에 의한 식해, 뭐 이런 것들에 의한 피해를 입는데, 자, 그런 피해에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가 양상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그런 과목이다라는 거. 근데 사실 이 과목은 필기에서 주로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2차 시험, 필답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객관식 위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는 병해충의 진단과 방법, 방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로 다루는 조림 수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교재에 다뤄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도공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을 이렇게 경영을 하러 가기 위해서는 길을 이렇게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숲의 길을 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숲을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로를 개설하는 거. 자, 이게 임도이고요. 임도는 나무를 수확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재라는 재화를 수확하기 위한
이런 도구와 장비 사용 방법도 여기서 같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임도공학이 어떻게 보면은 필기에서는 막 기출 문제 푸실 때 문제답 이렇게 보면서 하셔도 합격은 되시지만, 그러면 2차 시험 보실 때 필답의 비중이 이제는 60%잖아요. 60%인데 그 필답을 공부하실 때 또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도공학 공부하실 때도 내가 나중에 필답 공부할 때 필요한 과목이므로 한 번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1차 필기시험 보실 때 기본기를 다져야 되는 과목이다 라는 거, 기본기를 다져야 되는 과목이다. 그래서 임도의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목재의 수학, 전과정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임도공학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방공학입니다. 그래서 사방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사방사업에 대한 정의나 분류, 그리고 사방공사, 임도공사 뭐 이런 거 할 때 세부적인 공법, 사방공학이니까 각각의 공법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문제로 이렇게 내고 그거를 풀어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식이라는 게 이제 빗물 침식 같은 것들 일어나게 되거나 또는 하천의 침식이 일어나게 되는 부분들은 숲에서의 이런 물의 흐름과 순환에 대한 이해가 먼저 또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해를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과목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방공학에 대한 부분들은 이 상황에 따른 세부 어떤 공종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방사업이 어떻게 이제 계획되고 설계되고 시공되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흐름을 수업을 한번 쭉 듣고 나면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공법 이런 것들 학습하시고, 뭐 과정에서는 사방댐이나 하천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학습을 하고, 그리고 단원별로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이렇게 이제 학습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차 필답형 시험의 출제 비중이 이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임도공학과 더불어 용어나 공법 등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필기 시험을 보실 때는 굉장히 쉽게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2차 시험을 보실 때 잘못 준비하게 되면 재차 다시 필기책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막 집중적으로 학습하셔야 되는 단계까지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도공학하고 사방공학은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 번씩 정리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 공법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공식이나 이런 것들도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공식, 공법을 집중적으로 학습해서 하시면은 고득점도 얻으실 수 있고, 그다음 2차 시험에 대비도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시간 대략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조림학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 23시간 임업 경영학, 사실 이게 시험의 중요한 과목을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교재를 펼쳐놓고요. 여러분들과 중요한 사항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훑어봅니다. 훑어보고 짚어드리기 때문에 교재에 따라서 학습해 주시면 되고, 문제풀이 다 들어갑니다. 문제풀이도 같이 다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희 한솔 아카데미에서 준비한 이제 산림기사, 산업기사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빠른 합격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드릴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